전 센터백 김민재, 김영거, 홍정호. 홍정호가 들어가네? 네. 이 베스트 11에 우리 밑에서 알아서 투표해주세요. 자, 우리 대표팀이 이제 젊은 선수들도 많아졌고 이제 유망한 선수들도 많아졌고 많죠. 어린 자원들이 꽤 많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태국전 지금 원정 남았습니다. 예. 원정 경기가 남아 있는 와중에 우리 맘대로 뽑는 23인. 아 전체 로스터. 네, 전체로서. 그래서 이 풀을 어디까지 늘려야 되나 생각을 좀 고민을 하다가 진짜 뭐 K리그든 해외든 어쨌든 잘했었던 선수들 한번 싹 긁어 모아보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맘대로 23일을 한번 추려보는 컨텐츠를 하려고 합니다. 아예 소련 선수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건 이제 본인 마음이죠. 아마 네. 3명 중에 서로 나머지 2명이랑 안 겹치는 선수들이 각각 좀 있지 않을까요? 네, 제가 봤을 때 한 3-4명 정도? 몇 명? 그 정도 갈리지 않을까? 오케이. 네. 누구도 오나요? 누구부터 볼까요? 대표팀에 제일 가까이 있었던 거는 황덕현이죠. 그렇지. 협회랑 일을 지대로 했잖아. 그쵸, 뭐 파트타임이었지만. 어쨌든. 네. 그렇지. 맞지 않나요? 협회 그렇죠. 지금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나요? 존나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죠. 제가 먼저 볼까요, 그러면? 갑시다. 자, 제 리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 아래부터 좀 올라갈까요? 좋아요. 일단 전 골키퍼는 이제 부상이 우리가 없다는 전제하에 김승규, 조현우, 송범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딱 골키퍼 3명인데. 네, 저는 저 97년, 98년 이 나이대 골키퍼 중에 전 송범근이 그냥 원탑이라고 생각해요. 네, 차기 골문을 맡길 수 있는 제일 믿음직한 골키퍼라고 보고 센터백 4명이 고민이 엄청 되더라고요. 하는데 근데 세대 교체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기존 라인을 완전히 파괴할 수 없어서 저는 4명을 김민재, 김영권, 조유민, 이한범을 꼽았습니다. 조유민의 이한범. 네. 이한범 선수 경기를 제가 이제 덴마크 리그를 아무래도 이제 하잖아요. 그죠. 쿠팡 플레이에서 덴마크 또 갔다도 왔으니까.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 선수 자체가 또 많이 출전한 것도 아니고. 그지. 근데 이한범 선수는 저는 나왔을 때 보여주는 플레이가 이미 K리그에서는 봤고 저는 어쨌든 유럽 무대에서도 꽤 괜찮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뿐더러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대표팀 한 자리까지도 유력하다. 팬들이 기대 많이 하던데. 네, 진짜 좋다고 보고 풀백도 와 고민이 되더라고요. 특히 좌측. 왼쪽이 그래서 지금 김진수, 이명재가 지금 라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라인 그대로 갔고 오른쪽을 서령우, 황재원 했습니다. 황재원. 네. 또 황재원 선수가 아낄 때 좋았으니까. 아낄 때도 좋았고 전 리그에서도 대구 팬들이 더 가만 안 둘 거예요. 왜요? 황재원 잘하는 거 이렇게 동네방네 얘기하면 대구 팬들이 그러니까 나작황이잖아. 그렇죠. 나만의 작고 소중한 황재원. 제발 좀 얘기하지 마라. 저는 황재원 선수 되게 괜찮다고 보고. 오른쪽 그 풀백 중에 황재원하고 또 최준? 서울의 최준이잖아요. 최준도 꽤 좋던데. 근데 저는 황재원 선수가 일단 나이도 더 어리고 최준 선수가 98인가 그럴 거예요. 왜냐면 생각해보면 전 그거 20세 이하 멤버 아니야? 99인가? 뭐 아무튼 그 나이였던 것 같은데 서령호랑 그런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서령호 어제 잘 나오고 있으니 저는 그래서 황재원 선수 했고 황인범, 홍현석, 박지성, 이순민은 저는 이 선수들의 스타일을 좀 고려했을 때 좀 잘 맞다 라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수미, 중미를 딱 분리했네. 둘 나눴어요.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는 이강인, 이재성, 배준호 봤습니다. 배준호 선수 이제 조금 배준호도 중계 많이 했잖아. 한 3경기, 4경기 했나? 그 정도면. 그리고 최근 경기 폼이 아주 좋게 잘하더라. 근데 진짜 잘해요. 잘하더라. 그리고 윙어 셋인데 손흥민, 황희찬, 양현준 했습니다. 양현준을 한 이유는 요즘 저는 셀틱에서 양현준 선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오경 포인트도 마찬가지고 고민됐었던 선수가 일단 정우영, 자구영. 그리고 요새 자구영이 너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사람이 착하다고. 완전 부침성 최고. 인간 댐댐이가 아주 뭐 대단. 덕현이가 대부분의 선수를 칭찬하는데 정우영은 특히 많이. 대부분의 선수를 좀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칭찬을 해요? 저랑 얘기 많이 하세요? 아니 근데 들을 때마다 나는 그런 느낌이 든데. 그래요? 무슨 느낌이에요? 얘기를 좀 해주세요. 얘기를 좀 해주세요. 덕현이 앞에서는 진짜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 조금만 잘못해도 이제 여기저기서 무슨 얘기할지 모르겠구나. 뭐 이런 생각. 내가 형 얘기한 거 들었나? 촉새들이 많네. 자구형을 좀 고민을 했는데 자구형이 요새 계속 교체로 나오고 있거든요.
좀 출전 시간이 너무 좀 네. 짧다고 생각해서 약간 사람 좋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후환이 없는 선수 뺀 거 아닙니까? 아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런 거 아니죠. 뭐 그럴 거였으면 사실 뭐 송민규 뺀 것도 네네. 송민규도 고려했어요. 우리가 잘하니까. 네. 나도 송민규 계속 고민했는데. 네. 근데 어쨌든 빼서 양현주 넣었고 스트라이커가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래서 지금 픽대로 네. 저는 조규성 주민규로 갔습니다. 이러면은 4-2-3-1? 4-2-3-1 느낌으로 했어요. 구성을 할 때는. 제가 왜 4-2-3-1 물어봤냐면 굉장히 저랑 유사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4-2-3-1 베이스로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키퍼를 2명 두고 센터백을 1명 더 뒀어요. 키퍼를 2명 뒀어요? 네, 2명 뒀어요. 근데 거의 유사합니다. 저는 골키퍼를 2명을 안 둔 이유가 네. 정말 국제대회 나갔을 때 이번에 김승규 선수 그래 나도 사고 그 생각했어. 이름을 진짜 난감하잖아. 아니 근데 일반적으로 3명이 맞아. 그렇지. 내가 그냥 한 명을 죽인 그러니까 거지. 조현우가 있음에도 어쨌든 벤치에 나는 한 명은 앉아 있어야 된다라고. 너 부상당하면 큰일 나잖아. 네. 아 저랑 굉장히 유사하군요. 예. 그럼 종윤이 형 걸로 바로 제 걸로 볼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깎으로 보겠습니다. 자, 4-2-3-1 기준으로 골키퍼는 역시 조현우, 김승규입니다. 근데 이제 둘로 갑니다. 그다음에 저는 레프트백에 김진수에다가 박규현을 뒀습니다. 박규현? 이제 드레스덴에서 지금 뛰고 있잖아요. 괜찮아요? 디나모 드레스덴. 거기서 중간에 한번 악겜 차출 때문에 좀 이슈가 있었대요. 네. 약간 조금 뭐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다시 최근에 뛰고 있거든요. 뭐 사실 드레스덴이 지금 3부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되게 오른쪽을 보면 유니크한 선수잖아요. 네, 좀 유니크하죠. 일단 네. 그때 예전부터 트로피 밟았을 때부터 네, 유니크하잖아요. 네. 저는 박규현, 황재원이 악겜 라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이드백을 빠르게 저런 선수들을 차출해서 어린 선수들 좀 올려야 되지 않나. 레프트백이 좀 애매한. 저는 사실 레프트백을 이태석이랑 박규현을 고민했어요. 이태석. 근데 박규현이 이 악겜 때 보여준 어떤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여기 수염 이렇게 딱 기른 게 약간 좀 그 느낌 있지 않나요? 그 느낌 있어. 네, 그거 있어 약간. 약간 홍대 느낌 있어. 그래, 그 좀 호전적이야 느낌상. 네. 그래서 저는 박규현, 황재원 라인을 서브로 뒀습니다. 김진수, 서령우가 이제 네, 일단 주전 두고 고민했던 건 이태석. 그래서 좀 어린 라인으로 구성. 네, 2명을 구성. 센터백을 5명을 뽑았네요. 네, 그러니까 저 김영곤, 김민재에다가 저는 박지수가 항상 아쉬워요. 박지수. 좀 들어올 수 있는 선수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한범에다 김주성까지 넣었습니다. 그 이번에 이제 황선홍 감독이 이제 뭐 그런저런 부분 얘기하다가 박지수, 조유민을 두고 조유민이 퍼포먼스가 좋아가지고 뽑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개인적으로 박지수가 좀 아쉬운 면이 항상 있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지난번에 대표팀 좀 아쉽게 떨어진 것도 있고 괜히 그냥 좀 들어보고 정이 간다. 네, 좀 정감이 가서 박지수 없고 저 어린 두 선수 김주성, 이한범. 저 두 선수가 나중에 길게 봤을 때 또 우리 센터백 라인에 중추가 될 만한 선수들 아닙니까? 김주성 이제 또 왼발이고. 그래서 둘을 넣었다. 센터백을 5명을 뒀습니다. 아니 DM, CM은 나랑 똑같네. 네. 그래서 DM 박진섭, 이순민이 황인범, 홍현석이랑 이렇게 같이 조합이 돼야 저는 우리나라 허리에 그냥 전문적인 수비형 미드필더를 하나 두는 게 좀 어떤가. 나도. 그러니까 볼 잘 차는 사람 2명 말고. 이해해. 왜 그런지. 근데 그냥 뒤에서 썰어줄 수 있는 선수 하나 필요하거든요. 또 그런 선수들이 옛날처럼 볼을 못 차지 않아. 아니 박진섭 볼 못 차나요? 잘해. 이순민 볼 못 차는 아니잖아. 저게 이제 정호연을 고민하긴 했는데 정호연. 아직은 이순민을 좀 일단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황인범이랑 홍현석한테 훨씬 더 자유도가 부여될 것 같거든. 그렇지. 훨씬 더 압박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그래서 DMCM 라인 뒀고 AM에 이강인, 배준호. 배준호를 넣었네. 네, 배준호 넣었어요. 배준호가 좀 많은 쪽이 중계는 안 되고 보니까 그 협회 인스타에는 좀 외면당했다고 들었는데 최근에 평가전을 23세 올림픽 대표팀이요? 네, 하고 있잖아. 그걸 왜 안 올려? 뭐 하는 거야? 몰라. 근데 이번에 올렸더라고. 이번에 올렸어요? 근데 거기서도 보니까 제가 이렇게 뭐 클립으로 보긴 했는데 잘하더라고. 네, 잘해요. 배준호 넣었고요. 스토커에서 활약상도 괜찮고. 네. 그럼 윙어. 윙어가 왼쪽에 손흥민, 이재성은 전천후기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왼쪽으로? 일단 넣었어요. 저는 이재성이 왼쪽에 있을 때가 좀 좋아 보여요. 뭐 일단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라이트는 황희찬, 양현준. 황희찬, 양현준. 네. 저랑 똑같네요. 네, 주민규, 조규성까지. 그래서 내가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맞아요. 네. 왜냐면 저도 이제 공미에 이강인 넣긴 했지만 사실 이강인 측면으로 빼도 되고.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저 2선 라인은 어떻게든 위치가 조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스트라이커도 주민규, 조규성이랑 뭐 똑같이. 저는 뽑았네요. 여전히 사실 조규성이 메리트가 있는 선수라고 봅니다. 다만 쓰임새에 따라서는 저는 선발을 지금은 당장은 좀 조민규를 썼으면 좋겠어요. 저 등딱대는 거 보고서 야 진짜 오랜만이다. 맞아. 사이즈가 또 남다르니까. 그죠? 그런 면으로. 자, 그럼 마지막 주원이 형. 자, 주원이 형은 사실 대표팀이 어쩌면 유일하게 응원하는 팀입니다. 네, 맞아요. 형은 어떤 클럽을 이렇게 딱 좋아한다기보다 그때그때 이제 이슈에 따라서 약간 떴다방 스타일이거든요. 클럽에 대해서는 지금 당근 메뉴 좀 괜찮은데 그러면 쫙 갔다가 지금 아스날이 2연패 하죠. 그러면
역시 아스날이지. 이런 떠다방인데 대표팀에 대한 마음은 진심입니다. 자,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뭐 키퍼는 똑같습니다. 김승기, 네. 조현우, 송범근. 여기는 그냥 무난하게 3명으로. 3명. 네. 이게 무난하죠. 네, 전 센터백 김민재, 김영거, 홍정호. 홍정호가 들어갔네. 네. 한번 보고 싶지 않나요? 89년생 34? 아니 뭐 그래도 뭐 저는 홍정호가 경북 경기 볼 때마다 아 저런 선수 좀 계속 보고 싶다. 아니 저는 홍정호 선수가 좋은 선수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는 없어요. 그리고 과거 대표팀에서도 저는 아니, 그럼요. 네, 잘했었고 아니, 근데 근데 능력 있던 선수니까. 30대 중반 되면은 대표팀 못 뽑습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지. 그건 사람 아니잖아요. 뽑으면 되지. 네, 저는 홍정호 들어가면 좀 안정감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아니 주민기 선수랑 네. 한 살 차이거든요. 이쪽이. 그렇지. 그래서 나는 홍정호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 한 번쯤은 다시 홍정호를 대표팀에 좀 보고 싶다. 아니, 저도 홍정호 볼 때마다 좋은 선수라고 생각이 잘해요. 들거든요. 아, 좋은 선수죠. 든든해. 네. 아 뭐 괜히 유럽까지 찍어 센터백이 유럽 네. 찍는 게 김민재 논 왜? 거기는 쉽지 이제 않지. 논입니다. 네. 쉽지 않은데. 저 홍정호, 조유민 그 아 아예 이거보다 더 어린 선수들은 그냥 배제했네요. 네, 그냥 저는 아, 센터백은 네. 그 경험이 중요하다. 경험뿐만 아니라 제가 그냥 봤을 때 오랫동안 잘했던 선수들. 네, 그 시간이 좀 뭐랄까 바로 지금 뜨는 선수들도 중요하죠. 네. 우리 대표팀에 중요하기도 하고 뭐 소속팀이나 대표팀에 중요한 선수인데 그냥 홍정호 같은 경우에는 항상 한 2, 3년 전부터 계속 볼 때마다 이상하게 짠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왜 안 뽑지? 한 번쯤 뽑아볼 만한데. 그래 예. 맞아.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아예 아예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홍정호 네. 좀 예상 외 픽이었고 그렇습니다. 풀백도 예상 외 픽 하나 아니 두 명 있네요. 두연석 홍시우가 들어갔습니다. 두연석 네. 홍시우. 두연석. 네, 두두두두두여서. 네. 네, 홍시우. 김지수, 서령우를 베스트로 두고 두영석, 홍시우가 이제 인천에서 윙백을 쓰거든요. 네. 쓴지 좀 됐어요. 지난 시즌부터 해가지고 이번 시즌까지. 솔직히 말해서 수비력까지는 잘 모르겠어. 홍시우 어느 정도 하는지. 근데 활발한 면에서는 굉장히 좋거든요. 활동량이나 이런. 네, 활동량이 아, 원래 저 선수가 뭐 사이드백만 보던 선수가 아니니까. 네. 아, 또 홍시우 엄청 좋아했어. 홍시우 한때 엄청 형이 저기 했지. 네. 홍시우, 두현석의 그런 뭐랄까 공격적인 어떤 재능들. 두연석도 원래 광주대 윙포였잖아. 윙포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두현석, 홍시우를 서브로 두고 네, 김지수, 서령우. 주현 선수는 이제 좀 그 군대 때문에 그게 좀 아쉬워서 그래. 실력적으로는 네. 뭐 이 선수 작년에 광주에서도 땅땅하고 잘했고. 예. 그래서 그 두현석과 홍시우가 뛴다면은 굉장히 활발한 측면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런 것만 봐도 저도 이태성 얘기도 했고 박규현, 황재원의 그러니까 사이드백은 지금 우리가 누구라도 더 써서 풀을 좀 넓혀놔야 될 것 같아요. 그 조금씩 올라오는 선수들이 네, 있어. 있으니까. 확실히. 뭐 최준 아까 형도 얘기했고. 그래서 새로운 선수를 좀 넣고 싶었어요. 좋아요. 사이드백은. 그러니까 그동안 풀백을 했던 선수들 말고 좀 한번 써보는 거지. 그렇지. 네. 아니 그래야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이런 게 있잖아. 옛날에 이영표도 처음에 그랬었고요. 그래. 조원이도 처음에 그랬었고 그런 선수들이 옛날에부터 있었어요. 좀 나오긴 나와야 돼. 네. 네. 자 중미 수미는 딱 한 자리 다르네요 우리랑. 큰우 형. 네. 이순민 우리는 이순민이었고 네. 주원이 형은 큰우 형. 근데 형. 여전히 저는- 미들맨이다. 저는 항상 아까도 뭐 수비형 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 수비형 미들이라는 포지션이 굉장히 위험한 포지션 그리고 욕을 많이 먹는 포지션 항상 욕받은 자리야. 말씀드렸잖아요. 네. 맞아요. 정우영 선수도 비판을 많이 받았었죠. 근데 지금 요즘 하는 거 보면 야 정우영 같은 정우영만한 선수 선수 많이 좋겠다. 없어. 있으면 좋겠다 이 그건 생각이 맞아. 들더라고요. 그치 그리고 우리가 카타르에서도 봤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야, 하는지. 실제로 정우영 선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정우영 선수면 그 생각 혼자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욕하더니 뭐 이제 찾네. 그 정도로 아니 그렇게 욕하지 않았어. 아니, 우리가 그랬다는 얘기 아니야. 어. 왜냐하면 진짜 욕 많이 먹었어요. 예전에 네. 한국용도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저 맞아요. 자리는 전통적으로 욕을 먹는 자리야. 네. 근데 요즘에 또 저 선수도 난 자리가 티가 많이 나는 스타일이에요. 없으니까 티난다. 큰우 형. 네. 공미는 셋. 이강인, 네. 이재성, 배준호. 네, 배준호 넣었고요. 네. 네. 윙어요. 엄원상 있습니다. 엄원상. 네. 그러니까 손흥민, 황희찬은 뭐 당연히 넣어야 되는 거고. 여기는 고정픽이고. 네, 엄원상은 제가 봤을 때 조커. 그냥이에요, 그냥. 속도 좋고. 네, 그냥 일자로 뛰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그 공간을 잡아먹고 그 공간을 속도로 이용해 먹는 것은 엄원상이 원톱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거기서 마무리나 그것도 좋아지긴 했죠, 엄원상이. 마무리, 그다음에 뭐 올해 다시 이제 골운이 계속 안 따라가지고 그렇지, 좀 그게 연계를 해주는 거. 그건 나중 문제라고 보고 네. 일단 뒷공간 땅 돌파. 가서 잡아놓는 거 치고 가서 그 공간까지가 골대 가깝게 가는 거는 엄원상은 저는 원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습 딱 나왔을 때 스피드로 그렇죠. 빡빡 올라가는. 그렇죠. 그래서 엄원상. 자 스트라이커는 조규성 빼고 오현규 오현규가 주민규. 있어요. 저는 참 조규 선수에게 미안하지만
저는 요즘 조규성 선수의 장점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제 클린스만 감독 때문일지도 몰라요. 네. 워낙 전술이 없었기 때문에 공격적인 세부적인 전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번 태국전까지 해가지고 쭉 이어봤을 때 이 선수의 장점이 뭘까? 이 선수가 대표팀에서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의문이 물음표가 계속 생기고 있어요. 주민규는 사실 그 뛰었을 때 등지고 내주고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몇 차례 있었는데 조규성은 비단 이번 경기뿐만 아니라 지난 아시안컵에서도 조규성이 과연 뭘 했을까? 아쉬웠죠. 대회는 네. 많이 아쉬웠어요. 네. 저는 오영규가 오히려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은 뭔가 좀 파괴력 있는 모습을 더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주민규, 오영규가 좀 다른 그렇죠. 좀 다르죠. 네. 네. 오영규가 좀 더 시원시원하고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조규성의 헤딩? 맞나? 그리고 그 헤딩을 이용할 만한 크로스가 우리가 정확한 크로스나 이런 것들이 올라왔었나? 그런 것도 좀 아쉬웠고 높이를 이용하려면 또 다른 그냥 키 큰 선수를 찾는 게 낫지 않을까? 오히려 더 진짜 높이에 극대화된 선수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 그래서 별로 고민은 안 했습니다. 조규성에 대해서. 공격수에 대해서는? 제가 단지 고민했던 건 그거예요. 양현준. 네. 양현준은 고민했었어요. 근데 엄원상 네, 근데 엄원상을 한 거고 좀 더 유니크한 거. 그러니까 특출난 게 더 있는 거. 한 가지 속도. 그걸 스페셜리스트가 한 명 있으면 좋다. 예, 홍정호는 그냥 보고 싶었어요. 예, 보고 싶은 마음. 근데 국대에서 안 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 네. 약간 멀어진 느낌이야. 뭐 당연히 뽑힐 만한 그 후보군 안에 있는 선수긴 한데. 그러니까 보니까 대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다 비슷비슷한데 네. 세부적인 3-4명이 좀 다르네. 네. 그러니까 사이드백들이 좀씩 다르고. 네. 사이드백은 좀 제가 봐도 유니크합니다. 네. 근데 새로운 선수를 좀 보고 싶어요. 기존의 선수가 못했다는 게 아니고 좀 그 새로운 풀백들을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요 몇 개월간 있습니다. 네. 뭐 이제 태국 원정 좀 잘하고 정식 감독 선임 됐을 때 이제 23인이 어떻게 구성되느냐가 제일 좀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이 베스트 11에 우리 그거 해주세요. 뭐요? 밑에서 알아서 투표해 주세요. 그 시청자들? 그래. 예, 여러분들 투표해 주세요. 네. 좋아요로 찍을 수 있잖아. 네네네네. 누구 픽이냐? 예, 좋습니다.